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3주 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추석 연휴도 있고 또 공휴일도 있고 했는데 그간에 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추석날 네. 떡두꺼비 같은 아들 출산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석날. 감사합니다. 네.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추석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출산.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닮았으면 아유 인물이 출중할 텐데요. 네.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라고요. 아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저희가 오랜만이라 네. 수요일 코너 많은 분들이 질문도 그동안 많이 보내주셨고 쌓여 있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더니 관련된 질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자, 우선 5202번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종이 통장을 지금까지 계속 쓰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3번이나 통장을 잃어버리셨어요. 돈이 필요할 땐 카드로 인출하시고 한 번씩 입출금 내역을 통장으로 확인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잃어버리고 하셔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네요. 요즘에는 인터넷 전용 은행도 있고 인터넷 뱅킹 쓰시면 좋겠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인터넷 은행 전용 뱅킹의 좋은 점 또 뭐 없을까요?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하셨어요.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어?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내가 직접 해야지 이러시잖아요. 그걸 즐기시죠. 네. 혹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최근에 종이 통장 가지고 은행 가서 이렇게 통장 정리 한번 해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가끔씩은 하는 편이에요. 하세요. 아직도 네. 저도 약간 이제 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눈으로 이제 직접 이렇게 보는 거. 질문하신 분하고 어머니와 비슷하시네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저도 인터넷 뱅킹 잘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래도 가끔 통장 갖고 가서 한번 이렇게 쫙 뽑아볼 때 있어요. 네. 그렇게 가끔씩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통장 정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찍어보면 300원, 500원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재밌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고 종이 통장이 많이 이제 사라지면서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뱅킹, 스마트 뱅킹이 지금 나오면서 젊은 층 이런 분들은 잘 활용을 하세요. 네.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인터넷 뱅킹을 너무 어려워하시고 스마트폰의 화면도 너무 작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 안에서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은행 업무를 볼 때 점심 식사 이후에 아니면 점심 식사를 거르고 은행에 가는데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한참 대기표 뽑고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면 또 늦을 수가 있어요. 회사 복귀가. 시간 절약도 굉장히 되고 불편하죠. 휴일에도 뭐 지장 없고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체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 업무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출금 수수료나 이체 수수료 같은 것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모든 거래 내역이 어플리케이션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또 의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또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편리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께 좀 답을 좀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요. 어머님한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세요라고 강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종이 통장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꺼번에 많은 걸 바꾸시려고 하기보다는 통장은 계속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 알림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체하시고 송금하시고 뭐 확인하시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그 입출금 내역만 어플로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통장 일일이 찍어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자분자분 또 이렇게 어플도 좀 깔아주시고 어머님 핸드폰에 그러면서 이제 용돈도 좀 보내주시고. 네, 그러면서 용돈 들어왔나 확인해 보면서 그렇죠. 같이 그런 재미를 먼저 느끼게 해주시면 어머니께서도 좀 수월하게 이제 점차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323번 청취자분. 근 10년 정도 근무 중인 직장에 월급이 줄어서 파트타임 자리를 하나 더 얻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받는 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기존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곳에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은 액수 제한이 많다고 월급 통장으로 바꾸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하네요. 월급 통장은 주거래은행에 하나 있고 그쪽으로 꾸준히 월급도 받고 있는데 월급 통장을 복수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월급 통장에 이점이 따로 있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 질문 보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급 통장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걸 그냥 쓰는 게 나을까요? 기존 걸 그냥 쓰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은행에서 신규로 통장 개설을 하러 온 고객분들한테 이 통장 목적을 물어보고요. 네. 이 통장이 이제 약간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통장이라고 하면 월급 통장을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 또 이제 은행이 실적으로 또 잡히고 네. 월급 통장으로 이제 그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적금도 하고 펀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 통장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 그 기존에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네. 그 통장이 월급 통장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1에서 0.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월급 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두셔도 돈이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2%씩 네.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지 않고요. 월급 통장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만드시고 네. 그 통장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어떤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도 금리적인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자산 관리하시기도 좀 편하시고 자. 소득이 조금 줄어서 파트타임을 시작하신 건데 파트타임은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 통장을 버리고 새로 개설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분은 이제 그거 두고 또 따로 하나를 만들어도 되냐 이러셨어요. 만드는 건 상관없습니다. 만드는 거는 그냥 일반 은행 통장에 보통 통장 만드셔도 되고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언제든지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용으로는 굳이 따로 만들진 않아도 되겠죠. 그냥 일반 통장을 만드시되 네. 그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지정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통장으로 놔두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은행에 이제 보통 통장도 개설하실 수 있지만 증권사에 CMA 통장을 개설하시면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좋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입출금도 자유롭고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너스나 파트타임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자녀분들 통장을 개설해서 자녀분들 쪽으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일해서 자녀분 통장에 보내주는 건데요. 왜 이렇게 자녀분 통장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해서 애들 용돈 주려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 보죠?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월급 통장 주거래는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돈은 또 따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셔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11번 청취자분. 저희 부부는 명절이니 뭐니 정신없이 돈을 썼는데 제 두 아이들은 저금통에 꽉 차서 룰루랄라 신이 납니다. 아유, 애나 어른이나 부럽네요. 이렇게 돈이 저금통에 꽉 차면 신이 나는 건 똑같죠. 네. 친정이나 시댁 다녀오면 애들이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심지어 친척도 다른 집보다 많은 편이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신 어르신들이 집안에 많아서 우리 아이들만 보면 귀엽다고 그렇게 용돈을 주어주시네요. 아이들이 저금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하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낮아서 저금을 해도 이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엄마로서 저금이 왜 좋은 건지 애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 용돈으로 재테크해서 아이들이 직접 늘어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 계좌 만들어서 펀드 투자하는 분도 있던데 그 이외에 또 뭔가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사실 자녀분들 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막상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굴려보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색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두렵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불리고 싶은데 부모 스스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확신과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애들 돈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은행에 좀 많이 넣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애들 돈이니까 예. 또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냥 일반 펀드가 있고 어린이 펀드가 있는데요. 왜 어린이 펀드라는 이름을 정해놨냐면요. 보통 한번 가입하면 10년 동안 돈을 못 찾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가능하면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고요. 납입을 보통 10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자금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네. 부모들이 돈을 꾸준히 쌓아주고 있고 오랫동안 불려주기 때문에 펀드 자금이 잘 안 빠져나가서 펀드 투자를 운용할 때 굉장히 그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서 네. 어린이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린이 펀드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제 고객분들도 지금 20%, 25%씩 수익률이 다 나와 있는데 주가는 오락내리락 하겠죠. 네. 근데 애들 돈이니까 그냥 애들 들어오는 용돈 뭐 수당, 네. 뭐 아동 수당 이런 거를 쭉 꾸준히 모아보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적립이 되고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펀드 좀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부모가 가입하면 애들 돈이기 때문에 잘 빼지 않는다. 이런 점이 이제 어린이 펀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돼지 저금통하고 은행 적금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모으실 때요. 용돈을 받으시면 용돈 받은 금액의 절반은 돼지 저금통에 그대로 넣어놓고 절반은 은행 적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그 안정성과 이자 부분을 좀 부모가 설명을 해주고요. 돼지 저금통에 넣었을 때는 이자도 불어나지 않았고 돼지 저금통을 보면 돈을 많이 모았다라는 기분도 있지만 돈을 자꾸 꺼내서 뭘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부모가 애들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요. 돈은 잘 안 보이는 곳에 빨리빨리 모아서 숨겨둬야 된다 이렇게 좀 가르쳐주시면 숨겨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우량 주식을 사 모으는 방법입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면 애들 돈을 주식을 투자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영국,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잡고 있으면 은행에 가기보다는 증권사를 먼저 데려가서 주식과 펀드를 먼저 개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에 이제 자기 돈을 넣어놓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뉴스를 보고 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념을 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네. 주식은 소액으로 시작하실 수 있고 한 가지 추천은 배당주를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배당주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1년에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매년 배당금도 받으실 수가 있고 주가가 혹시나 오르게 되면 또 매매 차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어떤 분의 경우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 아이들 생일 때나 무슨 명절 때나 용돈을 줄 때도 용돈을 주면은 이제 그거 한번 이런 주식이 좋은데도 한번 해볼래? 그냥 권유를 그냥 슬쩍 네. 해준다는 그런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입학 선물로 네. 또 주식을 사서 주시기도 하고 뭐 네, 아주 소량으로.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달라요. 시간이 아주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네. 투자 기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사놨던 분들은 지금 아이고. 네, 200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액면분할됐지만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뭐 투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장기간으로 그냥 저축한다는 의미로 하나 둘 이렇게씩 모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철칙은요. 네. 애들한테 들어온 돈은 부모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애들 돈이니까요. 네. 그대로 놔두시고요. 네. 부모가 모은 자산도 결국은 자녀들한테 가기 때문에 애들한테 들어온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노래는요. 우리 엄 소장님 또 네. 건강한 아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네. 아이고, 깜짝, 네, 축하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넥스트의 아가에게 노래 듣고 오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사실은 인터넷 뱅킹 관련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요. 네네. 일단 질문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8293님, 부모님께서 집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실 가격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요? 자식이 8남매인데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네. 아파트 실 가격이 16억 정도 되시고 자녀가 8남매네요. 네. 예. 일단은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고요. 네. 증여는 사전에 자산을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나눠준다는 뜻이고, 그렇죠. 상속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자산을 자녀분들이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을 할 거고요.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 중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느냐,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분만 돌아가셨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 공제를 할 때는요, 배우자 공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5억 이상을 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자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이제 금융자산은 이제 명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뭐 전혀 없는 걸로 계산을 해보고요. 네. 오직 부동산만 한 16억 정도라고 한다면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기본 공제로 일괄 공제 5억을 먼저 빼줍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죠. 아니죠. 그거는 배우자가 있냐 없냐나 상관없이 상속을 할 때 일괄 공제 5억을 그냥 기본으로 빼줍니다. 네. 기본으로 빼주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을 또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빼준 거기 때문에 16억 빼기 10억 하니까 6억이 되겠죠. 네. 이 6억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6억이라는 것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6억 곱하기 30%를 계산한 다음에 1억 8천이 나오겠죠? 네. 1억 8천에서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성실 신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상속세 그 계산을 먼저 해가지고 신고세액 공제를 딱 적용을 하면요. 대략 한 1억 8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6억 정도의 재산을 받으실 때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16억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약 2억 정도의 상속세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분들이 8남매예요. 네네. 이 8남매이신데 부모님께서 뭐 유언을 남기셨는지 사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이 8남매가 자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사실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거 네, 아닌가요? n분의 1로 당연히 나누는데요. 네. 부모님을 누가 모셨었는지 그다음에 기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사실은 다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0345번 청취자분 3년짜리 적금을 부어서 만기가 됐는데요.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생겼습니다. 당장 쓸 돈은 아니어서 어디 좀 넣어두고 싶은데 알아보니 복리식 정기예금보단 단내식으로 넣어서 이자를 따로 모아 적금으로 드는 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율 적금과 단내식 정기예금 상품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질문을 들어봐도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네. 네. 질문도 복잡한데 이 질문 내용대로 자산 관리를 하려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딱 붙고 끝나는 거잖아요. 단리 2%짜리가 있고요. 네. 복리 이자가 2%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우리가 가입해야 될까요? 복리 이자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 단리 2%하고 복리 2%가 있으면 2% 복리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좀 다르고 금리가 좀 다르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단리가 3%이고 복리가 2%이고
만약에 기간을 3년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복리보다 단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단리로 받은 이자를 따로 저축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더 유리한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기보다는 네. 저 같으면 차라리 당장 쓰지 않으실 거라면 조금 더 예금 이자가 훨씬 더 높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그 1금융권보다는 상호저축은행 있죠.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농협, 축협 이런 데를 이용하시거나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면 금리는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의 회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년에 3%에서 3.9%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리냐 복리냐 이자 받은 걸 또 어떻게 모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잡하게 돈 관리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쉽게 가세요. 네. 쉽게 가시는데 사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돈과 관련해서는.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거 참고사항으로 숙지하시고요. 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정보 많이 파악하시고 여러 군데 잘 알아보시고 뭐 저축을 하시던 또 보험을 가입하시던 펀드를 들으시던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뱅킹 관련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질문이 많아서 그 자세하게 또 많이 못 다뤄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소장님 수요일마다 나오시니까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노라 존스의 A Song With No Name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합니다.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